자,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1학년 B반 산업안전 발표를 맡은 박영훈이라고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 팀원 소개하고 용접으로 인한 피해 세 가지 사례를 저희가 전개했는데요. 화재와 관련된 용접 피해 사례, 추락, 질식 이 사례에 적용된 법을 소개하고 마치며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팀원 소개인데요. 부장 한성훈 씨가 PPT랑 자료들을 준비해서 아주 멋있게 만들어 주셨고요. 저는 발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용접 중 사고로 인한 피해인데요. 최근 5년간 바라 윤멸 공사장 화재 사건 2049건 중 용접으로 인한 화재가 1,300건으로 6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마우스가 여기 1,300건으로 제일 많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용접 사건 분류 세 가지로 있는데 화재 관련 사례, 추락 관련 사례, 지식 관련 사례. 화재 관련 사례로는 2000 하닉스프레스 화재 사건이고요. 추락 관련 사례는 50대 남성 용접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건. 지식 관련 사례는 현대중공업 하청 직원 지식 사고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고입니다. 이천시의 하닉스프레스 신축 물류센터 공사 현장에서 산소 용접 중에 발생한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숨지고 부상자 10명이 나온 사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이게 건물인 것 같고요. 왼쪽이 이제 유가족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물류창고 화재 공사는 안전수칙을 무시한 산소 용접이 원인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근로자를 투입했고 배수로도 막혀 있어서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준명 기자입니다. 순식간에 치솟은 검은 연기와 불꽃. 불길은 30여 초 만에 지하 2층 전체를 휘감습니다. 이천 물류센터 화재가 시작된 당시 영상입니다.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진 불에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현장 감식 고와 수사가 시작된 지 47일. 경찰은 지하 2층에서 진행된 산소 용접 작업 때문에 불이 났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소 용접 작업 중 불꽃이 천장의 마감재 속에 덮여 있던 우레탄 폼에 석화가 되었고 우레탄 폼을 타고 가면서 사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실내 냉동기에 용접을 하던 이 불꽃이 우레탄 폼으로 채워진 천장에 옮겨 붙었고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통해 지상 4층 건물 전체로 불이 번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려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이 피해를 키웠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화재 당일 작업자를 평소보다 2배 많은 67명이나 투입해 한꺼번에 여러 작업을 병행한 데다 비상유도등 같은 임시소방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점을 확인한 겁니다. 화재나 폭발 위험 작업의 동시 시행은 이렇게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갑자기 한순간에 불꽃이 올라오면서 화재가 엄청 크게 발생했는데 영상 보시는 것처럼 건물도 다 타고 화재가 엄청 심하게 났습니다. 사건 1심이 장소인데요. 2020년 4월 29일 1시 32분 이천시 모가면 소굴이 이 현장에서 이제 사고가 난 겁니다. 사건의 전반은 원인으로는요. 우레탄폼 마감재 작업 중에 이제 화물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산소 용접을 하던 중에 발생을 했습니다. 발표지를 첨가할 때 나온 유증기에 용접 불꽃이 튀어 폭발을 했고요. 화재가 인근 가연성 소재에 옮겨 붙으며 폭발적 연소와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했습니다. 결과로는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가 판결로는 대법원은 공사 발주처인 주식회사 하닉스프레스의 담당자에게 적용된 업무상과 실치사상죄,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주체가 아니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안에는 판결문이고요. 화재 사고 방지 대책입니다. 첫 번째는 불티 방지인데요. 비산 방지 덮개와
농적 방화포 등을 배치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거리 유지인데요. 수평 비상거리면 11m 이내 가연물이 없도록 조치하고요. 화기 작업 허가서, 농적 전에 화기 작업 허가서를 작성해 작업에 적합한 환경 인지인지 검사를 하고 소방 설비, 화재 상황에 대비하여 화재 감시자나 소화기를 배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인데요. 농적 중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건입니다. 공업사 대표인 50대 남성 A씨가 안전바 설치를 위한 농적 도중 3.6m 가량의 레일 위에서 추락하여 독성 물질인 수산화 나트륨이 담긴 정화조에 빠져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사진이 이제 피해자가 빠진 독성 수산화 나트륨이 담긴 정화조였던 것 같고요. 오른쪽이 실제 작업 현장입니다. 또 영상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공장에서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던 업체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독성 물질이 담긴 중화조로 추락하는 바람에 팔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원 기자입니다. 119 구급대가 쓰러진 남성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부산의 한 차량 중 동문 공장에서 업주 50대 A씨가 깊이 60cm짜리 중화조에 빠졌습니다. 중화조에는 수산화 나트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명 양잿물이라 불리는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하반신은 불안해 있고 목이 들쳐가지고 푹 있더라고요. 머리도 가설져 있더라고요. A씨는 중독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다 병원에 숨졌습니다. 숨진 A씨는 당시 3.6m 높이 작업용 통로에서 혼자 용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불안해서 사람들이 거의 여기서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는 거 경찰은 숨진 A씨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안전손잡이를 설치하면서 안전장비를 갖추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공장에서 안전 시설 사건의 1심이 장소인데요. 2021년 10월 31일 5시 34분 부산 사상구 합장구의 한 공업사. 사건의 전말로는 50대 남성 A씨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인하여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높은 곳에서 펜스 용접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용접 중 실수로 인하여 추락하여 수산 나트륨이 담긴 정화조에 빠져 온몸이 독성 물질에 노출. 결과로는 독성 물질 흡입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3.6m에서 떨어진다고 하면 뼈가 부러지거나 그냥 죽지는 않을 정도의 그 정도로 됐을 수 있었는데 안 좋게 이제 독성 물질이 담긴 정화조에 빠져서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 추락사고 방지 대책 첫 번째로는 작업 발판 설치입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 시 발판을 설치하여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 보호구 착용입니다. 혹시 모를 추락에 대비해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등을 반드시 착용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추락 방호망 설치입니다.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 추락에 대비를 해주면 방지가 되겠죠. 세 번째 사례로는 배관 작업 중 지식 사고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 LNG 운반선 배관 내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용접공이 아르곤 가스에 의해 지식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제 영상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어제 하청업체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용접할 때 쓰는 가스에 질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가 숨진 사람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4명째입니다. 오승상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 울산공원구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액화天然가스 운반선의 부근 배관 안입니다. 의료 직원이 쓰러진 김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승대를 회복했습니다. 용접은 배관 안에 아르곤 가스를 투입한 뒤 실시합니다.
정부는 현대중공업에 사고가 많다며 그제까지 열흘간 특별 근로감독까지 벌였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그랬듯이 뭔가 좀 빠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다가 다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사건 일시 및 장소입니다. 2020년 5월 21일 울산 현대중공업 내 14암벽 LNG 운반선입니다. 사건의 전반로는 파이프 내부의 환기 부족 및 산소 농도 측정 미비고요. 아르곤가스를 감지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 아르곤의 농도가 상승했고요. 결과로는 아르곤가스에 인한 산소 결핍으로 사망했습니다. 판결 내용은요. 1심은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의 안전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현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고요. 2심에서는 울산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유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대법원은 현대중공업 안전책임자에 대한 상소심을 원심으로 확정하였다. 아르곤 지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징역으로는 조선 사업부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고 특수선 사업부 대표는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현대중공업 법인은 벌금 5천만 원의 징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사고 방지 대책인데요. 첫 번째는 산소 농도 측정입니다. 용접 전중 후 산소 농도를 측정하여 일정 수치 이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제환기 배기편인데요. 용접 중 발생하는 아르곤이 체류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송풍 배기를 실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감시인 배치. 감시인을 배치하여서 밀폐된 공간에 대한 계속적인 검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송기 마스크 착용. 산소 농도가 낮은 공간에 들어가는 경우 송기 마스크는 필수적으로 착용을 해야 됩니다. 이 사례에 적용된 범인데요. 첫 번째는 업무상과 실치상죄.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법. 세 번째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업무상과 실치상죄인데요. 헌법 제268조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의 과실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배경으로는 16년에서 19년 기간 동안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매년 900명 전후로 밝혀졌고요. 사고의 약 70% 이상이 하청, 외주, 간접 고용 구조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의미랑 효과인데요. 기존 직업 고용 중심에서 전체 공정 안전 책임 구조로 전환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 예방한다는 의미로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 기준을 재설계했고요. 법 적용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기업이 협력업체 안전을 포함해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경영진까지 처벌선이 도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돼서 만든 법인 것 같고요. 사회공분 사건 2018년에 김용군 씨가 사망을 한 사건 이후 최고의사결정법 책임은 법으로 명확히 하라는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법인 것 같고요. 의미랑 효과는 실제로 시행 이후 2022년에서 24년 기간 동안 안전, 보건, 전담, 조직 신설 사례 증가했습니다. 마지막 소감은요. 한성훈 씨는 자료를 준비하면서 작은 실수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방선우 씨는 PPT를 만들며 산업재해 사례를 보면서 안전의 중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저 박영우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산업 안전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기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를 굉장히 많이